19년도 거는 세 문제만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 28번 보시면 자 28번을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다항식 px, qx에 대해서 문제에서 2px 플러스 q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더했을 때 0이 나온대요. 거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이다 동그라미 치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px 더하기 qx가 0이다 라는 거. 그럼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항등식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첫 번째 가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qx라는 친구가 넘겨서 마이너스 2배의 px와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 조건을 보시면 자 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px라는 것과 qx를 곱하거든. 그런데 가에서 우리가 qx가 마이너스 2px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이렇게 하는 거야. 대입을 이렇게 하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px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전체 제곱이라는 것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지니까요.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나눠 떨어지고 q-x 정도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px라는 식의 전체 제곱이 x-1 곱하기 x-2 곱하기 q-x에다가 요 뒤쪽으로 와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진 요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 뭐냐면 차수를 추론하는 거예요. 차수를. 다항식을 추론하는 건데 차수를 이제 어떻게 추론을 하냐면 지금 문제에서 px라는 게 2차식의 형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2차식의 형태니까 여기에 제곱을 하면 왼쪽의 식이 4차 4제곱에 해당이 되는 애가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미 2차의 형태가 있죠. 자 2차의 형태가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요 값 자체가 몇 차이겠니? 라고 생각하면 얘가 2차식 정도의 식이 되어야 얘랑 곱했을 때 전체 4차에 해당되는 식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px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전체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완전 제곱식은 똑같은 인수가 각각 몇 개씩 있어야 되냐면 2개씩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혹은 4개, 2개 이렇게. 근데 지금 4차니까 지금 4차고 여기가 2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수들을 봤더니 얘랑 얘가 각각 하나씩 밖에 없죠. 그죠? 그럼 각각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써진 숫자가 여기에 하나 추가가 되고 여기에 하나 추가가 되어야지만 즉 제곱의 형태가 되어야지만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전체 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q-x라는 식의 인수가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x-1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야 되고 x-1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야지만 왼쪽에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우리는 q-x라는 것을 새롭게 정리를 해보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k라고 놓고 x-1 그 다음에 x-2 정도의 식의 모양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q-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야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균형 자체가 맞겠죠. 여기까지 찾아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px 제곱이죠.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인지 나와있니 안 나와있니? 그건 아직 안 나와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px라는 식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냐면 px라는 것은 전체를 제곱했을 때니까 얘는 최고차는 그냥 편하게 a라고 잡고요. x-1 그 다음에 x-1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제곱한 게 지금 요 문제 형태에서 들어갔을 때 정리가 돼서 x-1 제곱 곱하기 x-2의 제곱의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미지수를 잡는 거예요, 그냥. 됐죠? 자, 근데 px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기면 qx, 문제에서 주어진 qx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px에다가 마이너스 2배 한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죠? qx라는 친구는. 자, 그러면 a 값만 찾으면 이제 끝났네. p0은 얼마네? p0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0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0, 0 대입하면 2a가 될 거고 얘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까지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q 문제에서 구하는 게 4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가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4 대입하시면 3 나오고 여기는 얼마?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식 추론하는 문제였어요. 됐죠? 정리하시고요. 29번 볼게요. 이 모의고사가 이제 29번이랑 30번이 좀 어려웠을 텐데 29번 봐봐. 자, 갑니다. 29번은 이제 2차 함수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인데 얘를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f0이랑 f4가 같대요. 거기 밑줄 치고 f0이랑 f4가 같다. 자, 그 다음에 f-1과 절대값 f4는 0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요 문제를 공부하면서 가장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2차 함수라는 것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가조건을 보시면 F0이라는 것과 F4라는 것이 서로 같죠. 그죠? 자, F0과 F4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요거를 딱 보는 순간에 그리고 fx라는 함수가 2차 함수라는 걸 아는 순간에 아, 얘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구나가 바로 떠올라야 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2차 함수라는 기본적인 특징이 이렇게 생기는 함수가 될 텐데 뭐 최고차항이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여기서 만나는 값과 여기서 만나는 값이 서로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 값이 얼마라고 한 거냐면 0이라고 한 거고 요 값을 얼마라고 한 거냐면 4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2차 함수라는 포물선의 특징은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양쪽의 함수값이 똑같다, 늘 똑같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즉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0과 4의 가운데점인 2라는 점이 바로 대칭축이 될 거고 따라서 2라는 지점이 꼭지점의 x좌표다까지가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는 순간에 fx의 식을 어떻게 잡아버리면 되냐면 a 괄호 x-2의 제곱 더하기 b라고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시면 돼요. 바로 여기까지가 가에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가를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를 보시면 f-1과 f4의 절대값을 더했을 때 0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절대값은요 절대로 무슨 값이 나오면 안 되냐? 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음수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식을
두 가지 케이스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F-1과 F4가 같은 거예요. 0으로. 됐니? 나 조건을 만족하는 식의 첫 번째 케이스가 이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4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둘 다 0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F-1과 F4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둘 다 0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거기 식 봐봐. F-1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F4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무조건 양수 아니면 0이죠. 그럼 0인 경우를 제외하면 F4의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음수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죠. F-1. 되니?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F-1이라는 것이 음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음수. 됐습니까? 그래야지만 요거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웠을 때 얘가 양수죠? 그러면은 F-1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와 얘의 절대값은 어떻다? 서로 똑같아야겠죠. 그래야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야? 근데 첫 번째 케이스 봐봐. 첫 번째 케이스 보면 F-1이랑 F4랑 같대요. 누구로? 0으로. 말이 안 돼요. 말 안 되죠. 왜? 0이랑 4랑 같은데. 마이너스 1이랑 0이 요거랑 또 같을 수 있나? 없죠. 그죠? 얘랑 이미 같다고 선언을 해놨잖아. 얘랑 같은데 어떻게 F-1이 또 얘랑 같겠어? 더 올라가 있겠지. 이렇게. 안 돼요. 첫 번째 경우 안 됩니다. 됐니?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아, 나 조건을 이용해서 뽑아내면 결론. 첫 번째 F-1은 얼마? 0. 보다 작은 음수. 라고 뽑아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부호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F-1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F4라는 게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절대값 같아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이제 여기까지 찾아놓고 문제 풀게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에서의 무슨 값?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다? 이걸 준 거잖아. 근데 뭘 모르냐면 2차 함수에서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몰라요. 그래서 쌤은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것부터 해볼게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얘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가 되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이제 다 정리를 해보면 요때가 2일 때죠. 요때가 2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대칭성 2를 기준으로, 잘 봐.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4라는 거를 내가 비교를 하는데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4 중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더 떨어져 있죠. 3칸이 떨어져 있고 4는 오른쪽으로 2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값의 위치가 이 정도가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대칭성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조금 문제 어렵게 내면 거의 대부분 다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요. 알겠죠? 그것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도 거기서 공부할 내용이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쯤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 함수값이 F-1이 되는 거고 요 함수값이 F4가 되는 건데, 자, 이거 그럼 볼게요. F-1이 음수니? 라고 봤을 때
지금 이거와 이거의 대소 관계 자체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지잖아. F4라는 것이 F-1보다 작죠. 그죠? 근데 얘가 무슨 수야? 0보다 작은 거지. 그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게 이건데. 그죠? 두 개의 절대값이 같아 달라.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값이.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안 된다. 됐죠? 양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탈락이에요. 안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뭘로 가야 돼? 음수일 대로 가야죠. 자, 음수일 대를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2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밑에 찍힐 거고 4라는 게 좀 더 위에 찍히겠지. 그러면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는데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일 때고요. 요 값이 이제 뭐예요? 4일 때죠. 자, 근데 얘가 음수라는 것은 확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면 요 값이 뭐 x축이 만약에 요렇게 지나간다 했을 때 x축이 요렇게 지나간다 했을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 즉 요 y좌표의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어떠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이 같으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만 가능하구나 해요. 그럼 이걸 왜 따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라는 범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9인데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의 최소값은 누가 될 거냐? 바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따라서 f-2라는 것이 최소값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요 함수 있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a 더하기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9다까지가 이렇게 나온다. 됐니? 최소값.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세워줘야 되냐? 두 번째 식은요. 요거 세워주면 되죠. 요거. F0과 F4가 같다. 이거 안 썼죠. 그럼 여기다가 0 대입해요.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4a 플러스 b. 그치? 4a 플러스 b. 잠깐만. 미안. 이거는 써봤자 똑같지? 쏘리. 써봤자 똑같죠? 얘가 아니라 걔를 써야죠. 나 조건, 두 번째 조건, 요식. 어디 갔어? 요거. 절대값 같은 거. 그거 쓰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할게요. 1이 아니야. 마이너스 1. F-1 대입하면 얼마야? F-1. 9a 더하기 4b죠. b. 쏘리. 9a 더하기 b. 요게 뭐야? 요게 F 마이너스 1.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얼마야? 4 대입하면 4a 플러스 b죠. 4a 플러스 b. 근데 F4 무슨 수라고 했어? 얘 양수 음수. 양수라고 그랬죠. 얘가 무슨 수? 음수니까. 그럼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부호 바뀌어서 나와 그대로 나와.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부호 그대로 나와 바뀌어서 나와. 그대로 나와야죠. 그럼 그대로 나오니까 F4 그대로 써주면 4a 더하기 b 이렇게 써지겠지. 이게 뭐야? 절대값 F4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a 값, b 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요식 하나, 요식 하나. 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바로 계산 정리해 주시면 답은 F3이 11이라는 값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요거 2차 함수 대칭성 이용해서 최소값까지 따져서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지워나가는 형태였죠. 이 문제도.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지워나가는 형태다라는 거.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정리해보시고, 자 30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문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쭉 푸는 거를 보면 우진씨 잠시 아이고 점심 먹으니까 졸리죠. 또 오후 시간이라 모의고사 문제 조금 어려운 거 풀다 보면 결국 패턴 자체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한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한 가지로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두세 가지의 발생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세 가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따져서 문제에 맞는 거를 찾는 게 결국 문제풀이의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알겠지? 그런 부분을 자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30번도 마찬가지예요. 30번도 지금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30번은 이제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30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 이론 복습 잠깐 할까요? 여기 보세요. 개념 복습. x-알파 곱하기 x-베타라는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2차 부등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 해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파 이상. 뭐 말하다 말아. 다시 뭐라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는 건 알죠?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죠. 이 문제가 그거예요. 이 문제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나오는데 둘 중에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풀어? 둘 다 풀어야지. 이거라. 자, 보세요. 얘 해는요, 둘 중 하나예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둘 중 하나. 알파와 베타의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풀 때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적용을 시켜야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2x 마이너스 갑니다. a제곱 플러스 2a라는 거 곱하기 여기에 써진 게 2x 마이너스 3a라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아보시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2분의 a제곱 더하기 a라고 이렇게 나와요. 되나요? 2분의 a제곱 더하기 a라고. 얘는 얼마가 나올까 생각해보면 얘는 x값이 2분의 3a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큰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2분의 a제곱 더하기 a가 2분의 3a보다 클 때와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a제곱 더하기 a가 2분의 3a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겠구나. 이게 첫 번째. 플러스 A가 아니라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인가요? 아, 그러네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됐나요?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야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가조건을 보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자연수래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에서 얘를 뺀 거 혹은 뭐 얘에서 얘를 뺀 거 두 개가 자연수다. 그건 오케이, 알겠어. 요거를 해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해를 정리하면 얘가 더 크니까 얘는 2분의 3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요 값에 해당이 되는 게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에 해당이 되는 게 베타가 되죠. 그럼 이런 뜻이네. 첫 번째 케이스에서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얘에서 얘를 빼. 그러면 2분의 a제곱 빼기 2분의 5a가 되거든. 그죠? 이게 무슨 수라는 거야? 자연수라는 거야. 이게 가조건이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해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 3개래. 자, 그럼 질문. 이거 이따 쓰고.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무슨 수? 자연수. 그러면 알파 베타는 자연수야 아니야? 몰라요. 모르죠. 왜?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도 무슨 수 나와? 자연수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요. 언제? 알파, 베타 둘 다 자연수인 경우. 혹은 알파, 베타 둘 다 자연수가 아닌 경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잘 봐. 여기 봐. 요거는 참고. 얘들아. 베타에서 알파를 뺐는데 자연수야. 베타에서 알파를 뺐는데 자연수야.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인 경우. 정수도 가능하죠.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빼면은 4가 나오니까. 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잘 봐. 뺐을 때 자연수가 나오려면 둘 다 자연수이거나 아니면 둘 다 자연수가 아니어야 돼. 하나만 자연수다 혹은 정수다 그러면 절대로 뺐을 때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수원 시간에 배웠는데. 왜 두 개, 하나는 자연수 혹은 정수, 하나는 정수고 하나는 정수가 아닐 때 빼면 자연수가 안 나오고. 그렇죠. 소수 부분 때문에. 자연수라는 거, 정수라는 것은요. 소수 부분이 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소수 부분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다 소수 부분이 0이거나 아니면 두 개의 소수 부분이 같거나. 뺐을 때 자연수가 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만 정수, 하나만 정수가 아닌 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알파랑 베타가 모두 정수인 경우와 알파, 베타 모두 정수가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걸 왜 분류를 해야 되냐? 이거에 따라서 요걸 만족하는 개수가 좀 달라져서 그래. 자, 잘 봐. 알파부터 베타까지인데 나 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 얘를 만족하는 정수 x가 몇 개? 3개래요. 얘를 만족하는 정수 x가. 그럼 잘 봐. 얘랑 얘가 만약에 정수면 둘 다 정수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무조건 2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이걸 만족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 3.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 뭐 있어? 1, 2, 3. 그죠? 2, 4, 3, 5,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야 정수가 3개가 나와. 언제? 둘 다 정수일 때. 근데 둘 다 정수가 아니면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만약에 2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둘 다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2분의 1 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 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에서 얘를 빼면 2가 맞죠. 근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1, 2 끝. 없죠. 몇 개밖에 안 생겨? 2개밖에 안 생겨. 그래서 얘랑 얘가 정수가 아니면 얘에서 얘를 뺐을 때는 얼마가 돼야 되냐?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잘 봐.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생기냐면 등호 때문에 그래요. 등호. 양쪽에 둘 다 등호가 있어서. 자, 그냥 이건 참고로 봐. 뭐 필기할 필요 없고.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얘가 각각 다 정수야.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해볼게. 근데 내가 정수가 3개가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 정수에서 시작해서 정수로 끝내면 얘까지 포함해서 딱 3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그러면 하나, 둘, 3개가 딱 나와. 깔끔하게.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게 얼마야? 2면 되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두 칸의 범위인데 내가 여기서 안 잡고 이 중간 지점에서 잡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정수가 아니죠. 정수가 아닌데 정수를 3개를 포함하려면 잘 봐. 하나, 둘까지 하면 안 되죠. 어디까지 더 가야 돼? 하나 더 가서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책을 집어넣어. 줘. 책이 너무 크죠? 그래야지만 여기 정수 하나, 여기 정수 하나, 여기 정수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즉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라면 얘에서 얘를 뺐을 때는 몇 개? 3개, 3이 나와야 된다. 알겠죠? 요거 판단하는 게 이 문제에서 어려워요. 이거까지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 범위 나눠가지고 하는 거다. 모르니까, 미지수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하는데 여기에서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자연수가 나온다라는 조건과 정수를 만족하는 게 3개가 나온다는 조건을 합쳐가지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인 경우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인 경우로 나누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구나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연산, 이제 연산이에요. 그럼 이제 연산 갑니다. 지금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5a라는 것을 자연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제 가볼게요. 자, 요 상황에서요. 요 상황에서 자,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이 있지.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요거는 첫 번째 케이스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라고 해볼게. 정수.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양변에 2를 곱하시면 이렇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5a 그다음에 넘어오시면 2 네, 그죠? 2 곱해서 넘으면 마이너스 4가 0이다까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해요. a 값을 구하면 얘 a 값이 얼마가 나오냐? 얘는 근해 공식 쓰면 얼마야? 2분의 5 뿔마 루트 41이 나와. 되나요?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 식이 나와. 근데 이거 대입했을 때 쟤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얘 대입하면 자연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안 나와요. 이게 정수가 아니야.
정수라고 가정하고 푼 건데 얘를 대입해서 다시 정리하면 정수가 아니야. 그래서 A 값 이게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알파 베타가 뭐가 아닐 때? 정수가 아닐 때죠. 그럼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3이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럼 요식도 정리해보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 넘어가서 얼마가 나오냐? 빼기 6이 나오고 는 0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a 값이 하나는 1이 나오고요. 하나는 아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하나는 6이 나와요. 되니? 그러면 대입해 볼게. a를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대입해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왜냐면 얘네들이 알파 베타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3이죠. 2분의 3. 5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보세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제곱 1 2분의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빼면 3. 둘 다 정수 아니네. 오케이. 마이너스 1 대. 얘 대입해볼게. 이거 대입해봐. 얼마야? 여기다 대입하면 9죠? 끝났네. 정수네. 왜? 정수 아닐 때라며. 근데 알파가 정수가 나오죠. 6을 대입하면. 그죠? 탈락. 얘밖에 안 돼. 오케이. 하나 찾았어요, 이제. 이제 하나 찾았어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케이스 헷갈리겠다. 이게 케이스 1이었죠? 이제 케이스 1에 해당되는 거 끝난 거야. 그러면 반대로 가야죠.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 언제?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가 뭐보다 작다? 2분의 3a보다 작다. 부등호 반대. 그러면 이때의 해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 나왔고 x가 2분의 3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야. 이번엔. 자, 그럼 똑같이 가야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면 얘는 2분의 3a에서 이번엔 빼기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5a가 나오네요. 뭐 바뀌어서? 그러고 나서 또 케이스. 첫 번째. 알파 베타 뭐인 경우? 정수인 경우. 둘 다 정수. 자, 그럼 둘 다 정수면 요게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5a가 얼마?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위치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계산 생략할게요. 얘를 계산하면 a가 뭐가 나오냐면 a가 1, 4 이렇게 두 개 나와. 자, 가야죠 이제. 1 대입해보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탈락. 정수여야 돼. 4 대입하면 정수. 얘도 정수. 오케이. 4.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닐 때죠. 그러면 이 말은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더하기 2분의 5a라는 것이 얼마가 돼요? 3이 된다. 3칸. 3칸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얘도 정리하시면 a가 뭐 나오냐면 a가 2 또는 3이 나와요. 그러면 2 대입해봐. 여기다. 2 대입하면 얘 뭐 나와? 정수 나오죠.
탈락. 여기다 3 대입하면 2분의 9 빼기 3이니까 2분의 3이네? 얘는 2분의 9네? 오케이. 되네. 끝! 답은 마이너스 1, 4, 3 해서 6이 정답이었어요. 어렵죠? 근데 이거 시험 좀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 이거 되게 많이 냈거든, 이 문제. 2차 부등식 들어갈 때. 숫자만 바꿔서.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시계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푸는 법을 알면은 그냥 쉽게 풀 수 있었어요. 학교 시험에서 똑같이 나와요. 되게 많이 되게까지는 아닌데 많이 봤어요. 한 3-4학교 본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건데 그 좀 따져봐야 될 게 많죠. 따져봐야 될 게 많은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다. 근데 만족하는 정수가 3개다. 그럼 과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가 될 거냐? 둘 다 정수일 땐 2고 둘 다 정수가 아닐 때는 3이다. 나오는 거. 이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서 배우는 이론이에요. 원래는. 이게 소수 부분과 관련이 깊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과 관련된.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